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3살 된 장영훈이라고 합니다. 아내와 벌써 결혼한 지가 40년이 흘렀네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들 사는 것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어찌 보면 굴곡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오래전 우리 집에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한때는 아내를 엄청나게 원망하기도 했지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내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애매하군요. 저와 아내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젊었을 적에는 연애해서 결혼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부모님은 생각이 달랐죠. 특히 아버지가 매우 엄격하신 분이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죠. 당시 부모님이 골라준 여자는 그 시절에 딸을 대학교까지 보낼 정도로 부유한 집 자식이었죠. 어느 정도 연애를 하며 정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은 성질 급한 두 집안의 어른들 등살에 못 이겨서 서로 뜨거운 사랑은 없었지만은 딱히 부딪히는 일도 없어서 부부 사이로 큰 문제는 없었죠. 20년 전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장성한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쯤 저와 아내는 노후 대비도 하고 자식들의 결혼 자금을 미리 마련해둘 요량으로 땅을 정리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땅 이번에 정리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미자도 땅을 산다고 하길래 내가 같이 따라가 봤거든. 그런데 같이 다녔던 그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자가 아주 사람이 싹싹한 게 괜찮더라고요. 우리도 그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뭐 당신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겠지. 주말에 한번 같이 만나서 이야기나 해보자고. 아내는 평소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끔 주식도 하고 부동산에 관해서 혼자 공부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 사람 얘기를 했을 때 별 걱정 없이 만나자고 했죠. 게다가 미자 씨는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아온 아내의 친구라서 우리 가족과 식사를 한 적도 많았기에 더욱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죠. 아내가 그 말을 하고 얼마 뒤에 시간을 내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전문 중개사라는 사람이 생각 외로 젊은 사람이더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흩어져 있어서 이번에 정리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아내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람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의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전화도 걸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더니 평당 얼마 정도일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곳에서 들은 것보다 1.5배는 더 높게 부르더군요. 저희가 깜짝 놀라니까 이쪽이 요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평당 금액이 많이 올랐죠. 하더군요. 아니 그럼 다른 데에서는 왜 그런 걸 말을 안 해줬을까요? 아예 이쪽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빨리 처리하고 수수료나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원래 주인한테 가격을 제대로 말 안 하고 본인이 돈 끌어 모아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저와 아내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잠시지만 의심했던 게 미안해지더군요. 이후로도 몇 번을 그 중개사와 만나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소의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사는 다른 부동산보다 최소 20% 이상 높은 가격을 쳐줄 수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거래할 때는 제시한 금액만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말을 믿고 개발 호재가 없는 곳을 몇 군데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도 팔고 싶었지만은 한참 동안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던 땅이 거의 몇 달 만에 팔리더라고요. 그것도 그 중개사가 말했던 1.5배의 값으로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빨리 임자를 찾았느냐고 했더니 토지 쪽에서 제가 제법 유명하거든요. 제가 성사시켜드려서 잘 안 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나서 돈 많은 사모님과 사장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들보다 거래도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며 웃더군요. 본인 입으로 본인 자랑을 하는 게 조금 경망스러워 보이기는 했지만은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어느 부지가 개발이 되는지 정보가 빠르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땅을 살 생각이 있으면은 추천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젊은 중개사와 함께 땅을 본다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죠. 모든 부동산 거래가 그렇지만 땅을 사는 것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매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아내가 대신 부동산 중개인과 땅을 보러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내가 땅을 보러 간다고 하면서 먹거리나 반찬 같은 것을 챙겨가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걸 챙겨가자고 물어보면은 그 젊은 중개인이 혼자 사는데 밥도 잘 안 챙겨 먹는 것 같아서 가져간다고 했죠. 아들도 엄마 마음에 신경이 쓰인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자꾸 땅을 보러 간다고 하면서 화장도 진하게 하고 높은 구두에 예쁜 치마까지 입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지만 문제를 삼기엔 이렇다 할 만한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아내가 거의 아들뻘 되는 남자랑 딴짓거리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죠. 그렇게 한참을 땅을 보러 다니던 아내가 드디어 좋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여보, 드디어 괜찮은 곳을 발견했어. 그래? 매일 같이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판 보람이 있네. 그래, 어떤 곳인데? 지방인데 곧 그쪽에 공항이 들어선다더라고. 그런데 딱 마침 꽤 넓은 부지가 부동산 매물로 저렴하게 나왔어. 아니, 공항이 들어서는데 저렴하게 매물이 나왔다고? 무슨 문제 있는 땅은 아니고? 잘 확인해 봤어? 아, 공항이 들어선다는 건 아무도 모르지. 언론도 공개 안 된 거래요. 부동산 중개인 그 사람이 그쪽에서 일하는 공무원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 부지 너무 괜찮다고 꼭 사라고 추천을 해줬어. 그런데 빨리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계약 안 하면은 자기 단골 사장님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아내는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제 의견을 물어보더군요. 급하게 고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발품을 팔며 고생을 했으니 그 성의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땅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았고 아내는 평당 20만 원이라며 매물로 나온 3,000평을 모두 사고 싶다고 했죠. 그 정도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다 넣어버리면 유동자금이 막혀버리는 것이 불안했던 저는 아이들 결혼할 때 쓸 돈은 남겨둬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내는 괜찮다며 그 중개인이 몇 달 내로 바로 오를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잠깐만 치고 빠지는 거라며 아무 문제 없다고 했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아내가 돈 관리도 다 했고 지금까지 우리 집안의 재테크를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내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고. 진짜? 고마워 여보. 잘 될 거야. 제 대답을 들은 아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바로 그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까지 넣어주더군요. 그리고는 이제는 앉아서 돈 벌 일만 남았다고 한참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땅을 매입하게 되었고, 저는 퇴근하고 와서 항상 뉴스를 보면서 공항 개발 계획이 언제 언론에 나오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공항 이야기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개발되는 거 맞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아내는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는 맞다고만 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내가 갖고 있던 희망의 진실이 1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그 부동산 중개인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나서 밥도 먹고 땅 이야기도 했는데. 아내는 며칠 전 부동산 중개인에게 공항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언제 나느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늘 통화했던 그 번호가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들려왔다더군요. 그러면서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왠지 사기당한 것 같아. 사기라니? 무슨 소리야? 확실하다면서. 아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가 매입한 토지 인근 마을에 알아봤더니 저희가 평당 20만 원을 주고 산 땅은 평당 2천 원이라고 했다더군요. 혹시나 해서 미자한테 물어봤는데 미자도 개발된다고 해서 산 땅이 그 값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미자한테 물어봤는데 미자도 개발된다고 해서 산 땅이 그 값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미자네도 난리가 났대. 저는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미자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미자 씨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증거를 모으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한 뒤 아내에게 매매계약서와 통장 이체 내역을 프린트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한 문자 메시지도 다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새파랗게 질리면서 안 된다고 당황을 하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사기당한 증거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아내한테 화를 냈죠. 하지만 아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아내 핸드폰을 뺏어서 그놈과 연락한 것들을 열어보는데 그 순간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